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더불어 호흡하면서 문제를 끄집어내야 이게 진짜 철학 아니에요? 뭐 공자맹자, 뭐 칸트, 쇼펜하우어 가지고 철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그 자기 실존적인 과제 상황과 결부된 어떠한 강력한 태제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 지난 대선 전에도 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남북 화해, 두 번째가 경제민주화. 그건 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얘기지만은 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제3의 테마가 풍요로운 농촌이란 말이에요. 해방 이후로 그 경제 발전이다. 근데 그러한 테마를 잘 요리하는 사람일수록 대접받은 게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농촌을 망하게 하면서 도시 문명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도시 속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진도라는 분이 이 시골을 댕기면서 그 농민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근데 선생님이 같이 좀 댕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건 내 철학적 과제 상황과도 결부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 소멸위기 얘기하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문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전략 안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자급자족하는 게 20%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농촌이 피폐해서 딴 나라에서 식량 사오면 된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 GMO를 왜 우리가 처먹고 앉았어? 왜 GMO를 처먹고 앉았냐고. 기후위기로 인해가지고 세계가 식량위기로 가는데, 사실은 농촌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국토의 문제고, 국가의 이 3대 요소인 이 영토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농촌을 피폐시켜가지고 그 인구를 전부 휘몰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도시로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아파트가 텅텅 비었는데도 계속 값이 오르게 돼 있다니까.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정권은 덤탱이를 쓴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K농촌을 만들어야만 이 인류에게 희망을 던지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신념 아래서 8개도 19 시군을 제가 박진도하고 같이 이렇게 댕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회를 열고 가만히 앉아서 들은 거란 말이에요. 19개 도시를 돌고 나니까 내가 병이 들더라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우리가 농사만 짓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내가 아주 아팠어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나라에 부러운 게 없어지거든요. 약간씩 모양이 다를 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되어가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여전히 남는 부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유지하는 삶의 퀄리티가 도시에 비하여 양상은 다른데 절대 낮지 않다. 그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부러웠거든요. 진보를 그냥 경제발전 이런 거랑 혼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대순환 속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대자연의 순환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경제발전도 하고 민주적인 사고도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유럽의 국가들이나 하다못해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농촌이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농촌은 잘 살리면서도 그 경제 기획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이 없이 무조건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 인구 이동시켜서 공돌이 공순이 만들어가지고 착취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찬란한 도시 문명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픽션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안티테제가 등장한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과정이라는 게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유명한 말틴 루터의 연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어제 외우신 건가요? 이런 건 항상 외지. 그런데 오기 전에 뵀어요, 사실. 조지아의 그 붉은 토양의 그 빛 꼭대기에서 예전에 그 노예였던 자들의 아들과 노예 소유주였던 자들의 아들이 형제가 되어 한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나는 I have a dream. 그게 사실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선거 기간이야말로 꿈을 줘야 I have a dream 하고 우리가 지금 댕기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농촌에 가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주자. 지금 농촌에 돈이 엄청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무슨 기념관 짓고 길 닦고 지랄하고 무슨 회관 만들고 건물 짓고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망가뜨리는 데만 돈을 쓰고 있어요. 농민들 삶 속으로 돈을 줘라. 국민 기본소득인가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뭐 청년금도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K농촌이라는 걸 만들어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농촌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되죠. 왜냐면은 K 들어가니까 그럴듯해. 요즘 K만 들어가면 해외에서 잘 팔린대요, 진짜. 그렇죠. 예. 농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는 아주 위대한 작업이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지혜의 소산이에요.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조화를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농민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철이냐. 예. 우리의 공동체 정신.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농촌의 공동체 삶에서 나온 윤리들이라고. 이런 거를 싹 쓸어버리고 이 도시 문명의 이 게젤샤프트적인 이 이권적인 그러한 관계로 인간을 전부 변화시킨다.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걸 선택해야죠. 봉숭아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기도해본 사람들은 안다. 눈이 부신 어느 오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것을. 호박꽃 해바라기 꽃피는 걸 기다려본 사람들은 안다. 기다리는 눈앞에선 아무리 재촉해봐도 꽃이 피진 않는다는 것을.